네, 안녕하세요. 건강 MC 박혜연입니다. 요즘 중년 남성분들 중에서요, 소변은 자주 마려운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전립선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 전립선 비대증이 3배나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립선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는요, 명확하진 않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전문의 소개해 드릴게요.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준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사실 전립선 질환하면 흔히 중년 남성분들 에게 많이 좀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년 남성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연령대에서도 다 나타나는 겁니까? 네, 전 연령층에서 다 나타납니다. 보통 50세를 기준으로 50세 전에는 전립선염 환자가 많고, 예. 50세 이후에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전립선염 순으로 환자 순이 많습니다. 대개 성인 남성 2명 중 1명에게서 발생할 정도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전립선이 방광 밑에 있고 음경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환과 항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아주 민감한 통증을 호소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염은 세균성 전립선염과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치료 후에도 재발을 잘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립선 질환은 전 연령대에서 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립선 속으로 요도가 지나가고 정액이 나오는 사중간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에 염증이 있으면 요도를 자극해서 배뇨장애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정관을 자극하면 사정시 통증도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음경이나 고환, 해음부 쪽으로 통증이 전이되기도 하고 또 하복부 쪽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립선염이 항문질환, 치질이나 치루, 고환에 생긴 염증과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남성에게 흔하게 발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꼭 병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료는 좀 수월한가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전립선염의 치료는 절대로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급성 전립선염의 경우는 원인균이 확실히 전립선을 염증을 유발해서 급격하게 발열, 오한, 배뇨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균을 치료하면 아주 깔끔하게 치료가 되지만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과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경우에는 원인과 발병 기전이 조금 애매모호한 면이 많아서 다양한 치료가 소개되고 있고 그렇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활 개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술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게 좋고 자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오래 앉아 있었으면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할 정도로 자주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약물 치료로는 알파 차단제 이게 소변이 전립선을 역류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걸 막아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생제와 항염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장기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자기장 치료라고 해서 골반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서 혈류 흐름을 좋게 해서 통증을 또 완화시키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발도 쉬워서 각별한 주의가 꼭 필요한 그런 질환인데 지금 전립선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뚱뚱해지는 것입니다. 예. 전립선 사이로 요도가 지나가는데 전립선이 뚱뚱해지면 그 요도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변이 잘 안 나오겠죠. 그리고 방광은 소변을 짜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힘을 주다 보면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불안정해져서 빈뇨, 야간뇨 증상이 생깁니다. 정상 전립선 크기는 작은 밤톨 크기인데 보통 한 15g에서 20g 정도로 보고 이게 커지는 경우에는 100g, 200g까지 커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비대증도 전립선염이랑 좀 증상이 비슷한가요? 전립선염은 특징적으로 통증과 배뇨장애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전립선 비대증은 통증은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말씀드린 대로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서 생기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아랫배에 힘을 줘야 그 막힌 게 벌어지기 때문에 오줌이 나오고 힘을 주지 않으면 다시 소변이 끊어져서 단절되는 현상도 생기고 또 소변을 보고 나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잔뇨감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방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압력을 동원해서 오줌을 짜내기 때문에 방광 근육이 두꺼워지고 불안정해져서 쉽게 이야기하면 방광이 작아져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잘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소변을 보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통증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차이는 통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몇 가지가 해당돼야 증상을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의 심한 정도를 점수화해서 체크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예. 병원에 오시면 전립선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객관화하는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전립선 비대증 설문지를 검색하시면 자료를 볼 수가 있고 대개 8점 이상이면 증상이 좀 심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8점 미만이라도 자기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면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병원으로 빨리 내원하시는 게 좋겠군요. 그럼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은 어떤가요? 일단 병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치료 시기를 정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30g 미만이고 증상이 15에서 20g이지만 30g 미만이고 심한 증상이 없다면 보통 관찰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관찰요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고지방 식이를 자제하고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도 자제하면서 과일, 야채, 생선 같은 종류를 많이 먹으면 관찰요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소변 증상이 불편해서 병원에 내원하셨기 때문에 대개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합니다. 약물은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전립선을 벌려서 소변이 잘 빠지게 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부터 전립선 크기를 작게 하는 약, 그리고 불안정한 방광을 안정화시켜주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이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신언어 기술로 인정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전립선 결찰술과 그리고 과거부터 많이 해오고 있는 전립선 절제술로 환자분의 어떤 수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로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전립선 결찰술하고 전립선 절제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네, 전립선 결찰술은 특수한 실로 전립선 비대증을 벌려서 요도를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약물이 약의 효과로 요도를 넓게 해서 오줌이 잘 나왔다면 전립선 결찰술은 실을 이용해서 반영구적으로 요도가 넓어져서 소변이 잘 나오는 방법입니다. 전립선을 잘라주는 방법이 아니고 실로 간단하게 걸어서 넓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짧고 마취도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 잘라주는 방법이 아니라서 출혈도 없고 수술 후에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기능, 사정이나 극치감이 보존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절제술은 과거부터 많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 수술 방법인데 이것은 전립선을 잘라서 요도를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전립선을 자르기 때문에 큰 전립선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 피도 간헐적으로 날 수 있고 소변 볼 때 통증이 한두 달 지속되는 건 좀 단점입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사정 시 정액이 안 나오는 현상이나 급치감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적 치료까지 가기 전에 비수술적 치료로 전립선 결찰술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술적 치료도 치료지만 비수술적 치료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을 통해서 설명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시경을 통해서 요도로 해서 전립선으로 접근합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막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전립선 결찰술은 이 커진 전립선을 특수한 실로 집어서 압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한쪽을 먼저 실을 걸어주고 압착시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을 걸어서 또 압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전립선 조직을 자르지 않고도 요도에 충분한 넓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변은 정상적으로 수술 당일부터 정상적으로 잘 배출이 됩니다. 조직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혈도 거의 없고 배뇨통도 거의 없이 수술 후에 경과가 아주 양호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도 더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치료 후에 어떤 효과를 느끼고 어떤 만족감을 느끼느냐일 것 같은데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하나하나 살펴보죠. 네, 63세 남성분이시네요. 당뇨, 고혈압, 협심증, 혈액순환제 투약 중입니다. 6개월 전부터 세뇨, 단절뇨, 잔뇨가 야간뇨로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증 약을 투약 중인데 전립선 약의 부작용을 참고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털어놔 주셨는데,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물 부작용이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지금 고려를 해봐야 하나요? 어떤가요? 네, 약물 치료가 상당히 효과는 좋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수술을 고려해야 되고 전립선 크기가 45g 정도로 체크가 됐고 환자분은 수술을 하게 되면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극치감이 감소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수술을 꺼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을 하면 사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극치감도 그대로 보존된다고 설명드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시간도 짧고 수술 후에 과정이 출혈이나 배뇨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일부터 소변이 정상적으로 잘 배출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립선 결찰수 시술이 모든 또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예, 전립선 결찰술이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전립선 크기가 60g 미만의 작은 전립선과 그리고 전립선 중앙 부위가 크지 않은 부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립선이 60g 이상으로 크고 전립선 중앙 부위가 커진 경우는 전립선 결찰술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립선 절제술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 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또 고려를 해봐야겠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세 남성분이시네요. 당뇨, 고혈압, 협심증, 그리고 혈액순환제까지도 투약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3년 전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결찰술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에도 소변 증상에 큰 호전이 없어서 세뇨, 단절뇨, 야간뇨, 빈뇨 증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기약 복용 후에 요폐가 발생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소변줄을 착용한 상태인데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아유, 걱정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지금 결찰술 시술을 받았지만 호전이 또 거의 없는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감기약을 복용하고 나서 요폐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분이 전립선 크기가 75g 정도로 체크됩니다. 예. 3년 전에 전립선 결찰술을 받았을 때는 제가 추정해 보건대 한 60g 이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큰 경우는 전립선 결찰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무리하게 전립선 결찰술을 했던 것 같고 결과가 아주 좋지 않아서 환자가 많이 실망한 상태였는데 최근에 감기약뿐 아니라 과음이나 추운 날씨도 이렇게 요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5g처럼 큰 경우는 결찰술이 안 됩니다. 이는 전립선 레이저 시술로 해서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75g이 절제술을 받으면 크기는 거의 한 25g 정도로 정상으로 들어오고 배뇨 상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물론 수술 이후에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극치감이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단점이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한두 달은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은 소변 시 통증이라든지 빈뇨, 급박뇨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받아들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요한 시점에 정말 적절한 치료를 해야 했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넘어간 그렇죠. 거군요. 당시에 그냥 결찰술보다는
전립선 절제술을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네, 결국은 진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사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분은 연세가 좀 더 있으신데 71세 남성분이십니다. 당뇨도 있고요. 뭐 고혈압 그리고 경미한 뇌졸중, 혈액순환제를 투약 중이십니다. 또 6년 전부터 세뇨, 지연뇨, 야간뇨, 뭐 빈뇨, 급박뇨 증상으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이런 소변 증상이 좀 호전되긴 하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태에서 전립선 결찰술 시술을 알게 됐습니다. 결찰술과 레이저 절제술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만성 질환을 겪고 계시네요. 약을 지금 복용하고 계신데 약물 치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결찰술, 절제술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전립선 크기가 60g 정도인데 중간엽이 커져서 방광 쪽으로 자라나와서 방광 입구를 막고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결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찰술은 전립선 양쪽이 커져 있을 때 당겨서 요도를 넓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립선 밑바닥이 커져서 방광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결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절제술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유해 드렸는데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내야지만 소변 증상이 개선되기 때문에 전립선 절제술을 권해드렸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환자분께서 무리하게 저는 그래도 꼭 이 방법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전 사례자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굳이 커진 중간엽을 레이저로 잘랐는데 이 자르는 순간 정액이 배출이 안 되고 극치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랐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 통증도 조금 있고 빈뇨 증상도 생깁니다. 결찰술은 정액이 배출되고 시술 후에 통증이 없는 게 장점인데 이미 절제술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양쪽을 유로리프트 결찰술로 이렇게 당기는 게 수술비 증가만 가져오기 때문에 환자한테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깔끔하게 절제술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게 환자의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정상 호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사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요, 51세 남성분이십니다. 당뇨도 없고요, 고혈압도 없고요,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데 소변의 줄기가 약하고 잔뇨감이 들고 또 야간에 소변을 한두 번 보게 되신다고 해요. 또 낮에도요, 소변을 한두 시간마다 자주 보러 가게 되는데 지금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근데 약을 매일 먹어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약을 먹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전립선 크기가 30g 정도로 체크됐고 아주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예민한 분이었고 약을 하나를 먹었는데도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고 약을 또 언제까지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답답해 하셨습니다. 좀 상당히 예민한 분이라고 생각됐는데 약도 좋고 시술 방법도 좋지만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식생활부터 약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해 보니까 환자분이 커피를 하루에 뭐 5잔 이상씩 드시고 물 용도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을 푸는 타입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걸로 인해서 위장 장애도 생기고 하복부 통증도 호소하고 있었는데 커피부터 중단하라고 했죠. 커피만 중단해도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특히 그리고 관략근 운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관략근 운동, 여자분들 케겔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 운동 자체가 방광의 예민도를 많이 줄여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50분, 저녁에 50분 해서 관략근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약을 일단 끊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부터 주무실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물 섭취를 좀 자제하시라. 저녁에 물도 먹고 또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자게 되면 자는 동안에 당연히 오줌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는 동안에 방광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방광의 기능적인 용적이 작아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방광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는 동안에 소변의 볼륨을 줄여주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분비도 점점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방광은 작아지고 항이뇨 호르몬이 적어져서 소변량은 많아지면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아. 커피뿐 아니라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끊으시고 관략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부터 곡물 종류나 과일이나 물 같은 종류를 좀 자제하시고 생활해 보면 아주 약을 안 먹어도 드라마틱하게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네요. 저는 커피가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거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불편한 소변 증상이 왜 생겼는가. 원인을 찾았을 그쵸. 때. 나는 커피를 먹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하면은 커피를 끊어서 소변 증상이 개선되면 나는 커피를 끊고 소변 증상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겠다. 혹은 나는 커피를 너무 사랑하니까 커피를 먹으면서 소변 증상을 좀 불편한 증상을 감수하겠다는 본인이 판단하면 되죠. 네.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결차술이나 절제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일 것 같아요. 사실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10년 정도는 효과가 잘 유지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노화 현상이 진행되고 또 방광의 예민도가 악화되고 하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 줄기가 깨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한 번 시술을 받고 평생 재발이 없으면 좋겠지만 재발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완벽하진 않지만 한 10년 정도는 지켜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수술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그래도 수술보단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작용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비수술적 치료 조금 더 선호하시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간단한 10분 정도, 20분 정도로 수술이 끝나고 국소마 치료되고 무엇보다 사정이 되고 흑취감이 보존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선호하시는데 모든 분들이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기가 60g 이상인 경우고 중앙 부위가 커져서 방광을 막고 있으면 이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듣다 보면요. 늘 생각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발병되기 전에 예방하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예방하는 건데 이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전국의 비뇨기과 의사들은 아마 다 굶어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마틱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음주, 카페인, 고지방 식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주기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또 근력 운동을 하면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관략근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방광을 안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급박뇨나 빈뇨가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소변의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더 병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뭐 스트레스, 음주, 카페인 이런 거는 어떤 질병에나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네.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통증이나 증상이 좀 나타난 것 같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중년 남성분들의 최대 고민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소변 문제가 본인의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는 참지 마시고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하면 소변 문제는 많이 해결됩니다. 요즘은 좋은 약도 많이 나와 있고 좋은 치료법도 수술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치료받으셔서 소변 문제가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병원 가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병원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비뇨기과는 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좀 병원에 내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다시피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거나 조금의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